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정의영 나린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다운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각종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이 아주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를 잘 삼으시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재확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증시에 좀 투매 양상이 나왔는데요. 아직 글로벌 증시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증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역시 이번이 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이제 8월 달 앞으로 중순이죠. 8월 15일 말복이 지나가니까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이제 햇빛이 좀 쨍쨍나요. 오곡도 익을 텐데 우리 종합주가지수 현재 오곡이 무르익듯이 잘 익고는 있지만 잠시 고개를 좀 숙이고 있어요. 이럴 적에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제가 말한 대로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 중심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약세 신호가 나오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아름다운 조정권이다. 또 하단 추세 내일이 3일째죠. 내일 지지받고 턴을 하느냐 아니면 잠시 붕괴됐다가 대기 밀물 때 720일까지 내려오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단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가는 거 확인 위해서도 충분하다. 또 현재 9월 달 10월 1일 추석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에는요 어떤 큰 호재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막 매수하지 말고요. 천천히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정상적인 조정이니까. 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금을 넉넉히 50% 이상 70% 들고 있다가 또 지지받고 가는 거 보고 재매수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 자, 근데 주식은 자꾸 점을 치면 안 돼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딱 좀 경계를 했다가 다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남 교수님. 네, VS 공포지수 이상 없습니다. 또 환율, 유가 이상 없습니다. 환율이 폭등했다거나 유가가 폭등했다거나 공포지수 폭등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왜 빠졌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정상적 조정이라는 거죠. 신용 물량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스탑로스를 어떤 라인을 건들게 되면 물량이 쏟아지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이제 심리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때문에 순간적인 물량이 출혈했지만 현재 미국 선물지수, 독일 증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플러스를 잘 기록하면서 상승 흐름 잘 타고 있고요. 한번 수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되면 오늘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제 되겠죠. 외국인들의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개인들은 현물 코스피 쪽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코스닥은 좋진 않아요. 코스닥 안 좋은데 중요한 건 시장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거를 일단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거든요. 개인들의 대량 매도 속에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 거의 기관까지 매수. 개인은 이 정도 5천억 넘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좀 대량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급이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보조지표에 대한 공포지수, 환율, 유가 전혀 문제가 없고 미 선물지수라든가 현재 독일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강세를 띠고 있다면 일단 일시적인 하락에 따라 이제 반등은 중간에 나올 텐데 현재 내일 정도에서는 좀 거래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가 없는 형태 속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럼 붕괴 때 줄인 게 현금을 드는 게 맞죠. 맞기는 맞는데 또 종목별로 달라요. 그리고 일시적인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또 체크를 해보니까 공포지수, 환율, 유가, 해외 증시 움직임 다 괜찮다? 수급도 괜찮네? 그러면 뭐 꼭 현금을 뭐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종목이 좋으면 그냥 무시하고 해도 크게 문제없는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듯이 화려한 종목 장세는 열심히 이어가시면 되고요. 4개월 연속 양봉, 연속 상승에 따라 이번 달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매도는 맞는데 내려온 상태에서는 또 누를 때 매수의 매수. 8월 매수, 11월까지의 상승을 바라보며 조정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단기적 투자 심리가 100에서 제가 1년 동안 한 번 이번 연도 나왔다 그랬죠? 작년도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14년인가?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투자 심리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을 들린다. 일부 꼭 현금을 들린다기보다 이제 수익을 많이 먹었던 종목들은 좀 챙긴다. 지금은 상승 초기에 이 짧은 종목에 한해서 종목 자체가 좋은 건 하면 되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금융 지수가 좀 투매가 나왔는데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이제 전쟁 우려감은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화이 쪽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앞으로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코로나 재확산 이제 둔화 여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3일이 고비가 아닌가.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면 좀 더 이제 주 후반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재확산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뭐 다시 침체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 미국, 유럽이 되겠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 이제 가을철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21선이 좀 이탈됐죠. 주식은 항상 21선, 생명선이 좀 이탈될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는 게 정석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심하고 글로벌 증시가 안정은 찾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도 내일 반등을 오히려 준다라고 하면 재차 대밀릴 가능성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일 하락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투매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선 연속적으로 3일 연속 급락세가 이뤄지는 만큼 내일 만약에 급락시에는 장중, 신규는 선매수권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이제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0일선이 774포인트대가 단기 지지권이고요. 그다음 마지노선 바닥권은 729포인트, 721선 부근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6월달, 7월달 초반대에서도 이 721선 부근, 720포인트대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했죠. 그래서 강력한 바닥 라인권이 729포인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율 아시아 증시,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아직 이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시적인 국내 증시의 이제 코로나 악화 때문에 투심이 위축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중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이뤄지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영향을 받을 텐데요. 통화 완화 정책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아마 목요일부터 잘하면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이번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질 때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CIS 2,000원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한 8,000원대까지 급등세가 나타났죠. 아마 이번에도 조정을 받게 되면 조로의 전기차 관련주들 반도체 업종이 일단 조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 오늘 견조했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양호했죠.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IBM 쪽에 CPU를 수주한 만큼 앞으로 또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네. 자, 주식은 정답이 없죠.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유가 항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수 단계 조정 대비 종목 장세에 집중하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한화솔루션을 좀 볼까요? 태양광 관련주. 현재 미래적 성장성 대비 현재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5일선이 붕괴, 금일 회복하지 못한 상태, 십자선 상승 전환, 내일은 3일째 병점이죠. 그래서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재 720선 잘 보시기 바라고 인과 기관 매수는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 다음 종 하나 볼까요? 역시 싱어 패턴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상승 보시면은 두산 중업도 있습니다. 오늘 우상향 쌍바닥을 시연했네요. 역시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쌍바닥 추세 전환을 기대한다. 현재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 보면 현재 5주선 지지를 잘 받고 있죠. 네, 이번 주에도 5주선 지지받고 추가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다. 설사 이러한 정보들은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 보시기 좋겠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우리들 제약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강세 현상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습니다. 내일 급등하게 되면 반락 조정을 받게 돼 있으니까 내일은 추격 매수 관점이 아니고요. 내일은 단기 이득 실현 위에 지지받는 양상을 잘 보면서 재매수를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강명 선님. 예, 일단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일단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마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독제라든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혈장주 중에서도 유독 제가 S맥만 상승을 못했다. 근데 과거에도 올라가려는 찬스에서 어거지로도 누르는 감을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것 같다. 일명 이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S맥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이 고수3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테마주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혈장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의 강세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원래 이제 저저번 주부터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다이노나 같은 경우에 혈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장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회사죠. 대부분 자회사를 통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R이라고 해갖고 자회사의 미국 히토르 프로젝트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연내에 대한 선정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주가의 강세도 나올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의 히토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바로 이제 중국에서 항상 압박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히토르에 대한 생산을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아마 히토르 관련주에 대한 부각이 만약에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면 선정이 된다면 바로 이제 S맥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월봉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그랬죠.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했다. 바로 시노펙스와 같은 패턴이다. 정말 시노펙스처럼 가고는 있어요. 근데 시노펙스는 빵 떴고 지금 이거 아직 안 떴는데 뜨다가 말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월봉의 그 5개월 이평선과 이격이 짧죠. 그러니까 이격이 짧은 거 그리고 이렇게 파동의 폭을 봤을 때 1차에 대한 상승 파동과 함께 2차 파동 흐름 자체가 조정을 1차만큼의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 길이만큼의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찰나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거는 괜찮아요. 1차만큼. 이건 이제 초기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연속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제가 여기 저번 주에 해놨네요. 상승 신호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눌러주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 상승인데 요 밴드 간격이 짧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등이 임박했다 하면서 바로 시그널, 투자심리가 시그널을 돌파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 늘면서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긴 횡보 끝에 박스권 돌파 속에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최소한 오늘 밀렸었던 저점만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 상승에 초점 맞추며 현재 1,490원 정도의 이하의 부근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도 아직까지는 유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이렇게 좀 지수가 투매가 나올 때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더 안심이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400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심텍의 지주회사인데요. 반도체용 이제 PCB 생산 업체이기도 하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심텍 홀딩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21선 부근에서 장중에 급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지수가 폭락하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 지수 폭락한 거에 비하면 뭐 떨어진 게 아예 없죠. 그만큼 보합에서 견뎠다는 거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실적이 하반기에도 나온다라고 하면 7, 8천 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을 주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업황도 개선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만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차세대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역시 차세대 디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전 글로벌적으로 본격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심텍홀딩스는 내려오기만 하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 지난달 돌파하고 이번 달에 60개월 이평선도 재차 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아직 월봉 투자 심리 과일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50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 홀딩스는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이탈 시에는 재차 721선 부근, 1,900원대 중반대 부근을 바닥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00원대 초반, 1,900원대 후반대부터 지속적인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반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하반기 실적이 악화되면 또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반기 스마트폰 새로운 신제품도 출시하고 내년도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가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이번 기회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하나입니다. 하나그룹의 지주회사죠. 무엇보다 상반기 이익협도 상반기 주당 순이익이 3,000원 중반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만큼 이 정도 또 실적이 꾸준하게 하반기도 나온다라고 하면 7만 원, 8만 원 가도 또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1,200여 개의 수소 충전소를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ESS, 태양광 대표적인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로 앞으로 우량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020년도 6월달 그 고점을 앞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라인대가 이제 강력한 저항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격 상승 전환 역시 이 29,000원 돌파 시에는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2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고요. 내일 21선 이탈되면 그 다음 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재차 우선 회복되면 재차 목요일부터 반등에 초점 맞춰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실적 굉장히 양호한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네, 대아티아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북 관련주, 왜 지금 대북 관련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혈장주에 대한 어떤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쪽 코로나 쪽 관심주로 봐야 지금 바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북은 왜 지금 임박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아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있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9월, 10월 뭔가 이제 8월이라든가 뭔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 더욱더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아테이를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문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철도 연결이 핵심 동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또한 이제 우드위드 신간에서 트럼프 김정은 친서 25통에 대한 공개 예정이라는데 25통의 친서라고 한다면 뭔가 굉장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다급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14년 만에 해제 재심의한다는데 이런 북한의 금융지대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해제 재심의를 간다 13년 만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북미 간의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 모색 중이다. 즉 남북 간의 그 연락사무소 파기하면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려잡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포섭해야 되는 입장인데 바로 북한도 지금 중국 겨냥하기 위해서
포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인도적 지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대북 지원, 식량 지원에 탄력받기 시작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이렇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확인과 식량 지원에 대한 탄력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최근에 고체연료에 대한 어떤 군사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허용을 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대비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많은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북한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합의점이 서로 이어지게 되면 남한도 좋고 북한도 좋고 미국 좋고 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간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그래서 대하태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권 현 시점에서 혹은 일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던 주봉이죠. 주봉에서 N자 상승 패턴의 변곡점 이렇게 1차, 2차 올라가서 변곡점에 대량을 텄던 요 시점 약 5천 원 정도인데요. 여기만 붕괴 안 된다면 문제없이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 없는 종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나리의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는 일신바이오를 좀 볼까요? 일신바이오 상태를 보면 현재 상승세가 잘 나타나고 있고 추세는 살아있고요. 거래량도 괜찮네요. 이럴 적에 우리가 정별이라고 그러죠. 정별 상승 초기형. 그렇지만 이제 1단계, 2단계 상승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만 서는 구간이 아니고요. 5,000원 기준 5,500원 이하 반락할 때는 저가 매수, 재차 추가 상승, 신호가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간다는 건 없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거래량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연속 증가하느냐, 연속 증가 시에는 긍정적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은 이제 저녁 공개 방송은 없고요.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또 이 3월 달 이후로 가장 또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배터리데이 발표 꼭 명심하시고요. 7월 달에 수소경제위원회 제가 출범 설명드리고 나서 동화성 세원 크게 올라갔죠. 아직 전기차 관련주들 또 바닥권에 있는 것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세력들 떠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 좀 또 차분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선님. 예, 노란톡 MTNW 강남큰선 검색하시면은 방금 이제 S맥 같은 그런 종목들도 무료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16%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폭락장에서의 흑석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원래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은 저녁에 하지 않지만 대신 특별하게 내일 장중 공개 방송할 거니까요. 내일 꼭 MTNW 네 글자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장 끝나고도 공개 방송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항상 이 종합주가지수가 조정 장세에서는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